한번 봅시다. 3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등기법을 하려면 이제 등기부. 자, 일반 등기부 몇 부분이에요? 세 부분. 표제부, 갖고, 얼고. 집합 건물은 뭐예요? 표제부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체에 대한 표제부하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 자, 이번에는 이제 3페이지 가니까 등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분류. 가로 열고 6개라고 써요. 6개로 분류하는 게. 자, 6개로 분류해 놓은 게 가장 좋아요. 6개로 분류해 놓은 게. 자, 그러면 하나씩 우리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이제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대상. 대상이 뭘까요? 뭐라고 써놨죠? 객체. 그렇죠. 객체.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배운 걸 전제로 해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이잖아요. 부동산 등기법. 아까 뭐예요?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 정착물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건물이죠. 그러니까 옆에 동그라미 쳐놔봐요. 밑에. 자, 옆에 있죠. 뭐가 있어요? 토지하고 건물. 그렇죠. 건물. 자, 토지 건물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몇 원화되어 있다? 2원화되어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 사이에다 지목을 한번 써봐요. 지목. 자, 토지하고 건물 사이에 지목. 자, 지목은 그러면 아까 토지 등기에 지목이 기록돼야 안 돼요? 되죠. 건물에는 안 되죠. 그럼 다음 중 문제를 풀 때 항상 그러면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 들어가야 돼요. 토지는 뭐예요? 지목은 토지에는 기록되지만 건물에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항상 문제 풀 때 토지, 건물. 자, 그러면 단순한 순환인데요. 그러면 등기법은 뭐예요?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기초는 외워야 됩니다. 뭐 맨날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해하다가 끝나버리에요. 이해하다가.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 지적은 뭐가 필수예요? 암기. 암기 빨리 하면 좋죠. 암기에서 이제 서서히 이해가는 거고. 근데 등기법은 이해하면 암기를 해야 된다. 어차피 뭐 등기는 이해해서 암기를 한다. 맨날 이해로 끝나지 말고요. 어차피 시험 보려면 둘 다 공통점은 암기해야 돼. 암기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서둘러서 빨리 암기를 해놔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토지와 건물이 몇 원화되어 있다? 2원화되어 있다. 자, 그러면 토지에 관한 등기 끝에 우측에 가봐요. 자, 우측에 가니까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박스 바깥에 한 3개를 딱 암기를 미리미리 해놓으라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필지라고 써요. 토지 옆에다가 필지. 자, 박스 옆에다 쓰면 되겠죠. 필지. 자, 필지. 그러면 필지를 뭐라고 그래요? 토지 등록 단위가 바로 필지예요. 그러면 토지 등기는 필지 단위로 등록 기록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하천이라고 써놔요. 하천. 자, 하천은 토지에 기록되겠죠. 하천은 땅이니까. 그러면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들이 있어. 뭘까요? 영위권. 영위권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자, 영위권이 대표적으로 뭘까요? 사용수익이죠. 생각해봐요. 하천도 등기가 돼요. 그러면 하천에다 주인 소유권자가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배타적 사용수익이니까 밑에 물이 빠져, 안 빠져? 안 빠지죠. 배타적 사용수익이니까 사설댐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물은 밑으로 흘러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영위권. 영위권은 하천에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나머지는 돼야 안 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하천에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 뭐만 안 된다니까. 영위권만 안 된다니까. 영위권에 몇 종류가 있는데? 4종류가 있어. 영위물권 하면 3종류지만 영위권 하면 임차권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영위권은 하천에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자, 세 번째. 뭐라고 써놨어요? 방조제. 방조제도 등기 능력이 있어요. 그럼 방조제는 그러면 건물에 등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 토지에 기록되는 거야. 건물에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건물에 등기할 수 없는 것을 골라라. 방조제. 방조제는 등기 능력이 있지만 건물이 아니라 어디에? 토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3개를 빨리 외우라고. 토지와 관련돼서 기본 부수적으로 옆에 딱 정리가 돼서 집에 가서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라고요.
자, 그러면 방조제, 그러면 방조제는 그러면 옆에다 써놔요. 방조제의 지목은 뭘까요? 제방이야, 제방. 방조제라는 지목은 없어. 제방이야. 학교론에서 많이 속아요. 다음 중 지목의 분류가 아닌 거, 방조제. 방조제라는 지목은 없어. 방조제의 지목은 뭐다? 제방. 거죠. 자, 우리 많이 까먹 복습하는지 안 하는지 봅시다. 그럼 방조제는 그러면 경계 설정은 어디에다 해요? 안쪽, 바깥쪽. 바깥쪽, 어깨선. 거기까지 딱 뭐 숙지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이제 토지와 관련돼서 요 세 개. 자, 건물로 이제 건물 옆으로 이제 가봐요. 건물 가서 건물 옆에다 딱 또 첫 번째 적어놔요. 자, 두 번째 적어놔요.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정착성. 자, 애기 분단성. 애자가 무슨 애자일까요? 바깥 애자야. 그러니까 바깥 애자, 공기기자예요. 안 공기와 바깥 공기와 차단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애기 분단성이야.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지붕, 가주벽. 건물의 용도에 맞아야 돼. 용도성이라고 써요.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앞에다가 뭐에 딱 묶어놔요. 그러면 건물이 등기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자,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 자, 지붕과 뭐가 있어야 돼? 주벽이 있어야 돼. 근데 얘가 하나 발생했어요. 주벽 옆에다가 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되는 거. 개방형 축사가 있어. 개방형 축사는 그럼 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붕만 있겠네요. 그러면 개방형 축사도 등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기 옆에다 써요. 우사. 우사가 뭐예요? 석형. 돈사. 돼지. 이왕이면 이제 시골에 기농할 때, 자, 돈사를 짓지 말고 우사를 지라고.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 얼마?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이때만 뭐예요? 개방형 축사도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그러면 개방형 축사는 주벽이었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되겠죠. 그럼 특별법이 제정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죠. 그래서 읽어봐요. 개방형 축사에 관한 특례법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 요즘 뭐 민식이법 하듯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방형 축사도 뭐에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단 우사,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그러면 주벽이 없더라도 언제나 등기 능력이 없다. 어때? X. 애가 하나 발생했고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나머지 이제 응용을 해봐야 돼. 자, 사실 뭐 자기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이걸 못 외워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캐노피. 캐노피가 뭐예요? 지붕이잖아, 지붕. 자,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 뭐예요? 비행기. 자, 비행기요. 조정석 앞에 동그라미 있겠죠. 이게 캐노피예요. 캐노피. 자, 그러면 주위기예요. 그러면 주위기가 이렇게 있죠. 주위기가 비 맞으면 돼야 안 돼. 그럼 밀폐 공간은 유류가스가 찰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지붕만 해주잖아요. 이게 바로 읽어봐요. 주위에서 캐노피.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주벽이 없기 때문에. 지붕은 있지만. 그럼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개방형 축사만 A가 하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 여기 봐봐요. 나머지 쓸 필요 없어요. 비각 등기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니까 뭐 등기 능력이 없는지 있는지 모르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비각. 뭐라고 써놨어요? 전. 이게 전이죠. 읽어봐요. 당. 여기는 뭐예요? 학. 여기는 합. 이게 우리나라는 집에 서열이 있어. 집도 서열이 있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우리 조선시대 왕을 뭐라 그래요? 전하. 그렇죠. 전하. 읽어봐요. 두 번째를 당하. 세 번째를 각하. 네 번째를 합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고종황제를 일본 쪽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합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서열 네 번째로 봤다라는 거야, 합하. 그렇죠? 나쁜 놈들이죠. 우리나라 왕인데 왜 서열이 네 번째야? 1등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도 서열이 있다라는 거야, 집에도. 서열이.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여기 읽어봐요. 그러니까 집 현재는 왕만 물릴, 전이라는 것은 왕만 머무를 수 있는 집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집 현재는 하면 뭐예요? 한글을 창조했잖아. 여기서 창조했다고 그러죠. 어디에서? 집현전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여유당 전서. 그러면 뭐예요? 여유당에서 머물러서 전서, 책을 편찬했다 해서 여유당 전서라고 그래. 여기 읽어봐요. 당이 들어갔다는 랭킹 몇위? 2위. 영의정만 머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적양용의가 영의정까지 올라간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유당 전서. 우리 요거 봐봐요. 우리 전시 집안들 똑똑하죠. 옛날에 전시 약정, 그 다음에 정약전. 똑똑한 사람, 천재들이야, 조선시대 천재. 그쵸? 자, 동생을 저 전라북도 바다로 기항을 보내놨더니, 거기에서 할 일이 없었나 책을 썼죠. 그게 자산어보야, 자산어보. 참,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봐봐요. 자, 김대중 대통령이 어디 계셨어요? 깜빵에 계셨죠. 깜빵에 계셨으면 할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책을 많이 읽었어, 적게 읽었어? 그래서 각하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각하는 랭킹 3위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각하 없애버려. 그래서 대통령 이렇게 써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는 뭐예요? 하파. 그러면 우리 대원군이 있었죠, 한 말에. 대원군 하파. 그러면 조정 하파. 서열 4번째로 봤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이게 제일 잘 지켜져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제일 잘 지켜지고 있는 데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절이야, 절. 자, 여기 대문이에요. 정면에 무슨 전. 자, 한번 봐봐요. 세웅전, 그쵸?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뭐가 있을까요? 무슨 당. 여기 읽어봐요. 무슨 각.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합. 여기 대문을 정점으로 해서 여기가 바로 뭐예요? 전이라는 거야.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야. 집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집에도 서열이 있어. 근데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국방부. 자, 그러면 국방부, 두 가지를 쓰죠. 국방성이라고 쓰는 나라도 있죠. 근데 원래는 직계체제로 본다면 성 다음에 부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면 국방부가 아니라 국방성으로 바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처음에만 낯선 거지, 직계 편제를. 그러니까 맨날 국방부라고 쓰니까 뭐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뭐예요? 그게 열등감이라는 거야. 그래서 국방성이라고 써야 돼, 직계체제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뭐 봐야 돼요? 역사를 공부를 해야 돼. 주체 사상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국토교통성 이렇게 써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봐요. 미국이나 중국이라든지 기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성으로 쓰거든. 우리나라는 부로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맨날 2인자라는 거야. 그러면 그건 열등감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직계를 한번 바꿀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사를 공부를 시켜야 돼. 국사를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에 그래서 국사를 선택 과목으로 집어넣었다가 이제 필수로 집어넣는 거야. 공무원이 제대로 하려면 뭘 잡아야 돼? 역사, 그렇죠. 역사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3가지만 잘하면 살면 돼. 읽어봐요. 3사, 그렇죠. 3사. 수업 들어서 감사하고 그러면 합격해서 봉사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사 잘하고 요 3가지만 잘해도 세상 사는 데는 순탄하게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살아요. 인사 그 다음에 감사 읽어봐요. 만사에 봉사하는 거 그렇죠? 봉사 그렇죠? 읽어봐요. 인사 감사 봉사 사 무슨 사? 서리사 그렇죠? 요 3가지만 잘한 사람은 인성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거든. 인성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 비각. 요게 뭐예요? 비석이네요. 비석. 이 비석이에요. 비석이 고정 가치가 있다면 여기에다 집을 딱 한 채를 져요. 한 채를 딱 져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 온도 조절도 하고 습도 조절해야 돼. 그러면 여기 뭐예요? 읽어봐요. 자, 직각이야. 직각. 읽어봐요. 비각.
그러면 비각은 봐봐요. 정착성도 있고 얘기 분당성도 있고 영도성도 있네. 그럼 비각은 등기 능력이 없다. 어때? X.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비각이야. 비석의 비자 따서 각자 딴 게 비각이라는 겁니다. 그럼 비석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랭킹 3이네요. 그렇죠? 고정 가치가 있다면.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군대 가면 뭐예요? 사람은 몇 종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1정부터 10정까지는 안 하겠어. 1정부터 2정, 3정은 뭐냐면 1정은 먹고, 입고, 싸는 게 이제 의식 중. 자, 그러면 군인은 몇 정이야? 9정이야. 아니죠. 10정이네요. 10정. 맨 마지막 단계네. 근데 10정 후에 몇 정이 있어? 9정이 있네. 군견이 있죠. 군견은 9정이고, 군인은. 그래서 뭐예요? 개만 또 못한 죽음이라고 그래. 개죽음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군대는 건강하게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정은 뭐예요? 일정은 먹는 거. 이정은 입는 거. 먹고 입고 있었으니까 주가 나오겠죠. 그게 3정이야. 그래서 의식주와 관련돼서 중요한 거죠. 그러면 4정은 어때요?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싸워야죠. 탄약하고 총이 바로 4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종으로 나눠놨거든. 근데 군인은 몇 정? 10정. 군견은 9정. 그건 9정 밑에 10정이. 군인은 그러면 개만 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개만 또 못한 죽음 이렇게 나오죠. 그럼 비각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집에 가서 빨리 외워요. 자, 그러면 토지는 뭐 읽어요? 필지, 하천법상의 하천, 등기 능력이 있다. 방조대도 등기 능력이 있다. 이건 토지 건물. 토지. 건물은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원칙적으로. 정착성, 애기 분단성, 영도성. 그러니까 지붕과 주벽.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되는 거. 개방형, 축사. 이렇게 탁탁탁탁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논리적으로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봐봐요. 자, 토지대장이 있으면 뭐예요? 토지 등기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봐봐. 건물 등기부죠. 건물 등기부인데 대장은 뭘까요? 건물 대장은 없어. 건축물 대장이지. 그러면 건축물이 넓을까요? 건물이 넓을까요? 건축물이 넓어. 봐봐요. 건축물은 뭐 읽어봐요. 기둥. 요거 지붕. 그러니까 기둥만 있고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야. 그러면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기둥만 있고 지붕만 있으면 건축물 대장에 다 등재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봐봐요. 건축물이라도 다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야. 건축물 중에 읽어요. 정착성, 애기 분단성, 영도성 이걸 갖춰야 등기가 돼. 그래서 무슨 등기부예요? 건물 등기부라는 거야. 그러면 건축물하고 건물은 건축물의 범위가 좀 넓습니다. 넓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토지 대장은 토지 등기부, 건축물 대장은 건물 등기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돼. 외워요. 빨리 외워두는 게 좋아. 외워두는 게. 이제 외워놓고 천천히 나머지 갖다 붙이는 그게 이해지. 그러니까 자꾸 형님들은 등기법은 이해라고 생각해. 이해도 돼야 되겠죠, 물론. 근데 이해보다 빨리 틀을 만드는 거. 어차피 건너야 할 산이야. 건너야 할 산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 뭐가 나왔어요? 1번에 대상, 객체, 토지와 건물. 딱 생각, 토지는 필지, 하천, 방조제, 딱. 건물은 정착성, 애기, 분단성, 영도성. 요 세 가지 요건을 원칙적으로 갖춰야 돼.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뭐가 나오죠? 자, 기능은 요 앞에다가는 등기부라고 써요. 등기부의 기능. 자, 꼬리표를 보자. 등기부의 기능. 자, 등기부의 기능이라는 것은 여기에다 써요. 읽어봐요. 등기부의 역할. 기능이라는 것은 역할이라는 거야. 역할에 따른 분류야. 역할에 따른 분류. 자, 역할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닭개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단어가. 우리 대한민국이 왜 시끄러워요? 왜 시끄러워요? 국회의원 다운 사람이 없고 대통령답지도 않고 그러니까 닭개라는 정신이 돼야 돼. 대통령 닭개라는 거예요. 초딩 닭개. 그 다음에 고딩 닭개.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 수강생 닭개. 그럼 수강생 닭개 하려면 어때야 돼요? 피와 눈물과 땀이 비범벅이 돼야 돼.
어제 봐봐요. 어제 뭐예요? 읽어봐요. 영준이가 있네. 영준이. 자, 영준이가 올해 수능 뭐예요? 만점짜리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딱 들어가는데 딱 시험을 봤더니 뭐예요? 165등 중에 165명 중에 164등을 했네. 4등을 했네요. 4등을 해.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제 그럼 열받았죠. 열받으니까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학년에서 1학년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정리돼야 돼. 정리 아직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애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뭐예요? 한두 번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뭐예요? 자, 2학년 올라가서는 죽기 살기로. 좌우명이 뭐예요? No pain, no gain이 되더만. 자,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죽어라 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탕이 되는 것은 누구예요? 엄마가 고생한 게 안쓰러워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성이 돼야 돼, 정답에서. 그래서 어제 뭐예요? 수능 만점 나왔죠. 수능 만점짜리. 그렇게 어려운 가정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닭개야. 그러니까 그러면 가수 역할, 이 닭개라는 게 바로 여기 뭐예요? 읽어봐요. 뭐예요? 공자의 말씀입니다. 공자의 정말성으로 좀 한번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정명정신. 이게 바로 동양의 자본주의를 싹트게 한 거야. 이게 정명정신이 공자로부터 출발합니다. 공자. 그러면 봐봐요. 이 그러면 정명정신을 해석을 다시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다음에 이게 뭐예요? 닭개야.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총학에 있을 때 뭐예요? 대학생 닭개. 금자탑. 그렇죠? 그러니까 상하탑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상하탑은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대학생다운 거야. 맨날 뭐예요? 술이나 속된 말로 처먹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예요? MT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MT가 뭐예요? MT 가서 모조리 토하기만 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 MT가 뭐죠? 모조리 토하는 거잖아. 토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이게 발전성이 없는 거야. 발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닭개. 그래서 제가 뭐예요? 이 닭개를 뭐예요? 대학 다닐 때 총학에 있을 때 뭐예요? 제가 뭐예요? 닭개 정신을 활성화하자. 이게 이제 이건 우리 대한민국은 요 닭개를 살아야 돼. 닭개. 대통령 닭개. 대통령다운 사람이 없고. 자, 그러면 봐봐요. 완전 제일 대통령답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요? 트럼프. 그렇죠? 완전 양아치보다 생양아치잖아요. 완전 돈 뜯어가는 거잖아. 그 보호비 명목으로 깡패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 또라이. 뭐, 그런 상또라이가 어디 있어요? 트럼프. 그렇죠? 트럼프. 죽여야 돼,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예요? 완전 양아치잖아, 양아치. 뭐예요? 뭐, 미국이라는 거기에서 뭐, 돈 뜯어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내년에 안 돼야 될 텐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걱정이에요, 걱정. 완전 양아치예요, 양아치보다 생양아치야, 생양아치. 혼자 살겠다고. 자, 완전 보호비 명목으로 떼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얼마나 우리 수강생다운지 봅시다. 여기 봐요. 표제부 갖고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갖고 올거는 권리. 그러면 거기에다 사실의 등기 나와 있네요. 사실의 등기 밑에다 이렇게 써요. 바로 표제부 등기네. 표제부 등기. 자, 그러면 부동산 표시 등기. 표시 등기. 같은 말이에요. 자, 토지면 토지 표시 등기일 거고, 건물이면 건물 표시 등기일 거고. 자, 그러면 거기, 자, 권리의 등기 밑에다 네 걸 갖고 얼구의 등기라고 써요. 갖고 얼구의 등기. 갖고하고 얼구. 자, 그러면 여기 뭐야? 표제부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탈세, 탈법이 난무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 부동산의 신상이죠. 그럼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으니까 표제부는 단독 신청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네. 권리관계.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될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표제부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 1개월. 요 갖고 얼구는? 갖고는 60일. 특별조치법에서. 명의신탁에서 갖고 얼구는 몇 년? 3년. 그렇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자, 이런 역할을 봐봐요. 이제 간만 잡고 가요. 내가 봐요. 추정력. 요거 뭐예요? 추측이죠. 추측. 자, 표제부는 부동산의 신상이죠. 추측 질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사실의 등기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어때? X. 추정력은 표제부에는 역할을 못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추정력은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갖고하고 얼구. 권리의 등기에만 추정력이 미칠 뿐이라는 거야. 자, 그 여기가 뭐예요?
읽어봐요. 가등기. 가등기는 순위 버전이야. 표제부에는 가등기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표제부에는 가등기 역할을 못한다라는 거야. 가등기는 어디에만 이루어져? 각과하고 얼구. 그러면 가등기는 각구에만 기록한다. 어때? X. 가등기는 상에 따라서 각구에도 기록할 수 있고 얼구에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등기는 그럼 표제부의 역할을 못해요. 가등기는 그러면 어디에서만 돼? 가등구하고 얼구. 어디에서만?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 그러면 표제부에도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이렇게 나중에 풀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씩 문제를 기초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면, 그러면 저희가 기본서에서는 책을 읽다 보면 어떨 때는 표제부 등기라고 나오고, 어떨 때는 부동산 표시 등기라고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실의 등기. 전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 다음에 권리의 등기는 각구, 얼구의 등기. 그러면 권리의 등기는 각구, 항상 권리의 등기는 각구하고 얼구가 있어. 각구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그렇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자, 이제 기능은 우리가 바꿔요. 뭐라고 써놨어요? 내용, 거죠. 내용. 자, 그러면 다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등기부 생각하면서. 내가 봐요. 표제부, 각구, 얼구. 각구, 그러면 소유권. 그렇죠, 소유권. 소유권 하면 각구. 그러면 얼구 하면 소유권, 이해 권리. 여기를 최초로 개설하면 보전. 여기를 최초로 개설하면 설정. 그렇죠, 설정. 아까 기초공사를 했잖아요. 여기가 봐요. 표제부의 내용, 각구의 내용, 얼구의 내용. 읽어봐요. 내용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 거야. 자, 내용에 따른 분류라서 일반 타자 무슨 등기가 나와요? 기입등기. 그러면 기입등기는 그 옆에다 써요. 맨 우측에다가. 여기 옆에 가니까, 자, 첫 번째. 자, 기입등기가 되려면 새롭다.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새롭다. 자, 그러면 기입등기란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새로운 등기 원인이 발생하여 읽어봐요. 새롭게 기입해주는 것. 이게 무슨 등기? 기입등기야. 요건 이제 개념을 잡으라는 거야. 개념. 그러면 우리 새롭다 벌써 공부했어 안 했어? 했잖아. 여기 봐봐요. 요걸 최초로 개설하면 보전. 요걸 최초로 개설하면 설정. 그러면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새로운 등기 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이전 등기해줘야죠. 그러면 보전, 설정, 이전은 새롭다. 결론 무슨 등기? 기입등기. 그러면 거기에다 동그라미 쳐요. 안으로 가서 보전, 설정, 이전. 이게 무슨 등기야? 기입등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응용력이 있나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이건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의 등기. 요거는 권리의 등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증명서가 무슨 정? 권리정. 권리정이 무슨 정인데? 영수증. 그 등기 필정보. 등기 필정보란 읽어봐요. 새로운 권리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영수증 줘, 안 줘? 줘. 그게 바로 등기 필정보야. 그러니까 영수증을 작성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읽어봐요. 기입등기는 그럼 뭐와 관련돼서 중요한 거야? 영수증과 관련돼서 중요한 거야. 그러면 자, 등기 필정보의 작성은 언제 작성해 준다? 읽어봐요. 보전, 설정, 이전. 그러니까 이전. 다음 중 그러면 잡아봐요. 등기 필정보 작성 사유가 아닌 것. 1. 보전, 2. 이전, 3번 설정, 4번 설정, 5번 변경. 정답은 변경은 설정이 새롭다 의미가 없거든.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지금 기초 체력을 강화시켜야 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99 81 이거 새롭다 무슨 등기? 기입등기. 뭐에 따른? 내용에 따른 분류. 보전, 설정, 이전. 빨리 암기하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지금 자꾸 암기를 해놔요. 암기하다 보면 짜릿짜릿해지거든.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암기가 돼야, 기초 체력이 돼야 등기법이 재밌지. 민법도 마찬가지고. 민법도 개뿌리 이해다. 민법도 개뿌리 이해야. 민법도 결론은 암기해야 돼. 뭘 암기해야 돼?
요건과 효과를 암기해야 돼. 요건과 효과. 요건과 효과가 어디 있는데? 조문에 있잖아. 조문을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강사들이 전부 뭐예요? 조문 가지고 강의하는 거지. 뭐예요? 조문이야, 조문. 그러니까 수학에도 공식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수학 공식이 뭐예요?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죠. 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법에도 공식이 있어, 없어? 있어. 그게 조문이야. 조문이 공식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읽어봐요. 새롭다, 기입등기, 내용에 따른 본류, 보전, 설정, 이장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그러면 변경등기 옆에다 써요. 저 옆에다가 자, 일부에 무슨 사유? 후발적 사유. 자, 이거 써봐요, 딱. 자, 변경등기 옆에. 자, 여백을 제가 우측에다 내놓은 것은,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읽을 때, 변경등기는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 변경등기는 옆에다 써요.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 그렇죠, 원시적 사유. 자,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러면 읽어봐요. 일부 후발적 변경 너에 따라 물려 내용에 따라 물려 그거다 외우듯이. 자, 일부의 원시적 사유 읽어봐요. 경정등기 뭐에 따라 물려 내용에 따라 물려네. 내용에 따라 물려.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이걸 외웠으면 이제 써먹는 거는 본인의 능력이야 이제. 자, 그럼 바로 설명하지 말고요. 자, 한참 생각을 해봐요. 주소의 오기라고 나왔다. 주소의 오기 원시적 후발적. 주소에 읽어봐요. 오기가 뭔데? 잘못. 그러면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그럼 무슨 등기한다? 경정 등기해야 하는 거야. 자, 주소의 변경은 후발적. 그럼 무슨 등기?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변경과 경정의 차이는 뭐예요?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그러면 공통점은 일부가 되는 거네. 범위는 일부여야 돼요. 전부는 안 돼요. 일부해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읽어봐요. 변경 등기는 크게 몇 종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크게 두 종류가 있겠죠. 읽어봐요. 표제부 변경 등기와 각구, 얼구 변경 등기. 이제 써먹기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경정 등기는 크게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겠죠. 읽어봐요. 표제부 경정등기와 각구, 얼구, 경정등기. 봐봐요. 이제 써먹은 이제 이걸 외워놓으면 이제 써먹는 걸 자꾸 이제 요령해서 이해해가면서 이제 써먹기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봐봐요. 그렇다고 여기 맨날 봐봐요. 제가 변경등기 나올 때마다 변경은 일부, 후발적 할 수는 없잖아. 미리미리 외워줘야지. 그러니까 변경 들면 읽어봐요. 일부의 후발적, 경정등기는 일부의 원시적 사유라는 거야. 이건 본인이 외워야 돼. 뭐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근데 우리 경정등기는 일부 원시적 사유 밑에다가 써요. 바로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돼야 돼. 전 사실과 후 사실이 유지가 돼야 돼. 전하고 후가 연결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갑을 등기해달라고 했는데 을로 등기해놨어. 그럼 갑하고 을은 같아달라. 다르죠? 그러면 갑에서 을로 가는 경정등기가 한다. 어때? X야. 경정등기가 되려면 공식을 하나 더 해야 돼. 무슨 성? 동일성.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최근의 문제, 전세건이에요. 전세건 설정 등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서, 그럼 전세건하고 지상권은 같아달라. 그러면 경정 등기 할 수 없다. 왜? 동일성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서 동일성을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구구단어 도식, 새롭다, 기입, 내용. 보전 설정 이전, 일부 후발적 변경, 내용에 따른 분류, 일부의 원시적 경정, 내용에 따른 분류. 이거는 제가 헤어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자꾸 여러 번 해서 그냥 눈에 흔하게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숙제해놔야 돼. 민법도 결론은 암기야. 등기법도 암기야. 개뿌리예요, 개뿌리. 그러면 선생님, 저는 민법은 이해하고 싶어요. 개뿌리에다. 일단 기본 틀을 암기해 놓으라는 거야, 틀. 그래서 제가 이번 주 11월 12월 달에 뭘 잡아요? 용어를 잡아라. 개념을 외워라. 개념을 외워야 되는 거야, 개념. 그 다음에 또 뭘 잡아라? 틀을 잡아라, 틀.
틀이 뭔데? 체계를 잡아라. 그러니까 목차를 암기하라는 거예요. 목차를. 그러니까 이만큼 해놓으면 제가 해놓으라는 것만 해놔요. 올해는. 그러니까 개념을 잡고 요 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틀. 자, 그러면 거기 4페이지로 가보죠. 4페이지에 이제 무슨 등기가 있어? 말소. 그러면 말소 등기 그러면 자 말소 등기. 말소 동그라미 쳐놔봐요. 말소. 그러면 요 앞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권리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야. 권리적 측면. 자, 권리적 측면.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자,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갖고는 권리, 얼굴도 권리. 그러면 여기에서 비교한다면 권리가 많아, 사실이 많아. 권리.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 늘 출제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어떤 측면이다? 권리적 측면이니까. 자, 그러면 권리관계는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말소 등기 시 이해관계는 있으면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반드시 첨부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첨부해주면 승낙서가 잊어야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승낙서에 뭘 붙여? 승낙자의 인감증명. 그래서 인감증명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서류가 위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죠. 그러면 권리를 잃은 자가 있으면 권리를 얻은 자도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두 손 잡고 가야 돼. 그래서 말소 등기는 원칙상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야. 그러면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단독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나중에. 자,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옆에다 쭉 써놔요. 옆에다가. 자, 전부. 이거는 반드시 전부해야 돼. 옆에다가 전부. 자, 여백에다가 전부 뭐예요? 불일치. 자, 불일치, 부적법. 이렇게 되는 거네. 불일치, 부적법, 부적합. 그럼 범위는 그러면 전부야, 일부야? 전부죠. 전부. 그러면 봐봐요. 말소 등기는 어떤 측면?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불일치. 이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 말소 등기야. 자, 그 밑에 무슨 등기가 있어요? 멸실. 자, 멸실 등기는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무슨 측면? 사실적 측면. 봐봐요. 저희가 집이 있어.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궁극적 멸실 등기. 멸실 등기는 어떤 측면이야? 사실. 그러면 멸실 등기를 문 닫아 안 닫아? 닫아야죠. 그럼 표제부네요. 그렇죠. 표제부죠. 표제부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 1개월. 그래서 멸실 등기는 통상 1개월의 등기를 강제시킵니다. 1개월. 자, 지체 A적인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멸실 등기는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단독, 공동. 단독.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불필요한 등기.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결론. 다음 중 하나한 것 중에서 멸실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기. 대표적인 멸실 등기. 그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써요. 자, 그러면 요거는 부동산이 전부 멸실해야 되겠네. 그렇죠? 부동산이 전부 멸실했을 때. 자, 범위는 전부. 그러면 봐봐요. 말소하고 멸실 등기의 차이점은 말소는 권리, 멸실은 부동산 사실적 측면이라는 거야. 그러면 공통점은 읽어봐요. 전부죠. 그럼 봐봐요. A가 집이 있어.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가 되죠. 일부가 불탔다. 변경 등기. 읽어봐요. 일부, 후발적.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음번에 이제 등기.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안 해놓으면 자, 뭐밖에 안 들려요? 등기.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변경 등기는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빨리 서둘러서 자기가 외우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빨리 외워둘수록 좋다니까. 빨리 외워둘수록. 자, 그러면 거기 말소 회복 등기 줄 한번 가봐요. 밑에. 회복 등기에서 말소 회복 등기 줄 쳐놔요. 그러면 그 밑에 조그맣게 권리적 측면이라고 써놔요. 권리적 측면. 그러면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러니까 별표 하나 딱 해놔요. 권리적 측면이 많잖아.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그러면 요 앞에다 말소 회복 등기 앞에 여백이 있죠. 예, 거기에다 요거 한번 써봐요. 자, 요거는 딱 해서 말소 등기에 의한 말소 등기라고 써봐요.
자, 말소등기와 말소등기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봐봐요. 뭐, 돼요,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한번 해볼까요? 자, 마음의 준비물을 준비해요. 여기 무슨 형지? A4 형지. 그렇죠. 자, 본인의 이름을 마음속에 써봐요. 그러면 저는, 자, 마지막이자 처음으로 14, 5년 전에 처음으로 연하가 저한테 질문을 했네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름을 알아. 변연하라고. 변연. 선생님, 저는 저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 그러면 A4 용지하고 지우개 좀 가져와. 그랬더니, A4 용지 왜 가져와? 그러면, 이름 써봐. 그래요. 변연하. 지우개 있니? 그랬더니, 있대요. 지워. 그랬더니, 지웠어요. 말소했잖아. 또 지워봐. 그랬더니, 선생님, 지웠는데 무슨 또 지워요? 그럼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말소등기와 말소등기는 가능, 불가능? 불가능. 거죠. 자, 29회 때 2.5점짜리네. 자, 다음 중 말소등기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거. 말소등기와 말소등기는 가능하다. 어때? X. 그러면 다시 이름 써봐. 그랬더니 변연하. 변연하. 그래, 그게 말소회복등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소등기와 말소등기 인정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때는 무슨 등기한다? 말소회복등기.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말소회복등기가 되려면 읽어봐요. 회복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말소. 말소가 되지 않았다면 말소회복등기는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러니까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다가 써요? 자, 그러면 그 옆에다가 자, 전부가 말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전부도 말소될 수 있죠. 일부도 말소될 수 있죠. 그러면 일부, 그 다음에 플러스. 자, 부적법 말소. 말소가 돼야 뭐예요? 말소회복등기가 되지. 근데 이때 부적법 말소는 언제나 부적법으로 말소돼야 돼. 언제나 부적법으로 말소돼야 돼. 여기 언제나 잘 안 붙여주는 겁니다. 언제나 부적법을 마셔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자발적 말소. 그러면 자발적 말소는 적법이야, 부적법이야? 적법. 그럼 자발적 말소는 회복등기가 안 돼. 그럼 회복등기는 언제나 읽어봐요. 부적법으로 말소돼야 돼. 자발적 말소도 회복등기의 대상이다. 어때? X. 거죠. 그러니까 범위는 뭐예요? 읽어봐요.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언제나 부적법으로 말소가 돼야 돼. 이거 뭐예요? 그게 등기소예요. 등기소. 이것도 등기소. 이거는 구닥다리 등기소. 옛날 등기소예요. 이거는 현대식.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예요? 종이 등기부고 여기는 전산 등기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불 전부 다 탔어. 자, 불 탔어요. 여기 안에 등기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등기부를 회복해줘야죠. 그때가 멸실 회복 등기라는 거야. 그럼 밑에 봐봐요. 멸실 회복 등기란 뭐를 등기부가 멸실했을 때 해주는 등기가 뭐예요? 멸실 회복 등기라는 거야. 근데 이제 멸실 회복 등기는 점차 역사적으로 이제 사라져 갑니다. 왜 사라질까요? 여기 봐봐요. 지금 전산 등기부죠. 저 전산 여기 봐봐요. 불 탔어요. 그러면 여기 등기부 요 안에 있죠. 그러면 바깥에도 있어 없어? 그게 뭔데? 등기부 부본 자료잖아. 보조 기억 장치를 복사를 해놨거든. 그러면 가져와서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멸실회복 등기는 제도적 의의밖에 없어. 그럼 뭐예요? 개념 정도만 한번 잡아놔요. 앞으로 이제 책에서도 사라질 거예요. 멸실회복 등기는 그러면 왜 그러면 뭐예요? 제도적 의의가 있어요? 전산화됐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멸실회복 등기는 거진 이제 없어져 가는 거야. 멸실회복 등기는 그러면 개념 정도. 등기부가 전부 일부 소실했을 때 하는 등기가 뭐예요? 멸실회복 등기라는 거 잡아둬요. 그러면 멸실회복 등기는 그러면 권리적 측면이야? 사실적 측면이야? 사실적 측면. 그럼 멸실회복 등기는 그러면 과거에는 단독 공동. 단독 신청이었겠죠. 말소회복 등기는 그러면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잖아. 말소회복 등기는. 그러면 원칙에 아무 말이 없으면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라는 거야. 완전히 그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 세세 또 까먹었다.
기입등기라니까. 기입등기. 기입등기는 버전, 설정, 이전. 자, 뭐에 따라 물려? 내용에 따라 물려. 그거 좀 해보라고. 제발 빌어요. 제발 빌어. 오늘 집에 안 보내야 돼. 애울 때까지 집에 안 보내야 돼. 사실 따지고 보면. 애울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요거와 관련돼서도 지금 물권법이 14문제가 나오거든요. 물권법에서 14문제 중에 4문제가 뭐냐? 등기법 문제란 말이야. 등기법. 그럼 물권법에서 등기법 4문제는 그냥 주워 먹는 문제거든. 요 정도만 해놔도. 한번 봐봐요. 그러면 기입등기는 뭐라고요? 새롭다. 근데 농담을 좀 잘 써요. 이제 봐봐요. 선생님, 내 머리는 기입등기인 것 같아요. 잘 쓴 거예요? 못 쓴 거예요? 못 쓴 거죠. 그럼 기입등기랑은 처음 들어서 처음 모르는 게 기입등기잖아. 일단 들었는데 까먹는 거잖아. 그러면 내 머리는 기입등기가 아니라 내 머리는 말소등기예요. 이래야지. 그러니까 농담을 하더라도 잘 써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아가씨가 저한테 농담을 하더라고. 뭐예요? 여자분이. 선생님, 저는 기입등기 같아요. 그래요? 참 잘해오라. 기입등기는 처음 들어서 처음 모르는 게 기입등기잖아. 근데 이미 들었는데 까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머리는 지우개 같다. 즉 말소등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소한 걸 다시 지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말소등기랑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근데 말소등기를 회복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기 봐봐요. 여기 말소회복등기 한다라고 해놨어. 그러면 저 앞에 말소 대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럼 나중에 읽다 보면 말소 대상도 없는데 말소회복등기 한다. 어때요? X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외워놓고 이해하란 말이에요. 지금 법.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야. 지금 뭡니까? 1년 동차학교 가는 사람들은 1, 2차 동차학교 가는 사람들은 시간이 11월부터 하면 암기할 시간이 많거든. 근데 미리미리 외워놓으면 되는데 동차학교 가는 사람은 미리미리 암기해놓고 서서히 이제 이해가 들어간다고. 근데 맨날 동차학교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해해야 돼. 민법도 이해해야 돼. 이해. 무슨 이해예요? 결론적으로 암기해야 돼요. 암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4번째 뭐가 나오죠? 방식과 형식과 방법.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이거 봐요. 교재보. 갖고, 얼고. 이거 확대해 볼게요. 이게 뭐예요? 갖고죠.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번호?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자, 순위번호 1번 다음에 몇 번? 2. 1, 2, 3, 4로 나가는 읽어봐요. 형식. 1, 2, 3, 4로 나가는 방법. 그렇죠? 이게 바로 주등기가 되는 거야. 주등기. 자, 그러면 여기 만약에 여기 1-1로 가는 형식. 이게 바로 무슨 등기? 부기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그 밑에 주등기. 옆에다 써요. 주등기. 자, 그럼 한번 써볼까요? 자, 주등기는 그럼 봐봐요. 1번 다음에 몇 번? 2번. 독립번호를 붙여간다. 주등기를 독립등기라고 그래. 같은 말이야. 독립등기. 자, 1번 다음에 몇 번? 2번. 새로운 번호를 붙여간다. 읽어봐요. 그래서 신등기라는 말을 써주게 돼. 신등기. 자, 신등기. 그러면 주등기는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주된 등기가 되는 거야. 주된 등기. 그러면 주된 등기 반대말은 뭘까요? 종된 등기. 그게 바로 부기등기가 되는 거네. 부기등기. 그럼 부기등기 밑에다가 뭐예요? 종된 등기라는 거네. 종된. 자, 부기등기는 그러면 별표가 5개짜리네. 무진장.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부기등기부터 뭐예요? 이제 고비가 와요. 언제 때 주등기, 언제 때 부기등기. 이게 부기등기는 매년 나오거든. 안 나오는 애가 없어요. 독자적 문제로. 그러면 주등기 앞에다 원칙이라고 써요. 주등기 앞에다 맨 앞에다 원칙. 그럼 부기등기는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죠. 그러면 예외 그러면 읽어봐요. 예외. 그러면 요거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 규정. 자, 부기등기는 법률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야.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부기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법령의 근거가 없다면 부기등기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주등기, 독립등기, 신등기, 주된 등기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정된 등기를 뭐라고 그래? 부기등기. 요거는 원칙이야, 얘야. 원칙. 요거
A외.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 A에서 나와. A외. 그래서 부기등기는 여기서부터 이제 첫 고비가 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기등기는 이제 잘 해놔야 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그러면 5번이 뭐가 나오죠? 혈역 동그라미. 그때 혈역을, 자, 혈역 써놓고, 뭐라고 써놨어요? 물건적 혈역,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빠져나가야죠. 자, 물건적 혈액이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그 옆에 종국 등기라고 줄 서놔요. 물건적 혈액이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종국 등기. 자, 물건적 혈액을 장차 예비하는 게 뭐예요? 예비 등기야. 예비 등기 찾았죠? 그러면 자, 종국 등기는 그러면 얼더급에 갖다 대면 본선이라고 그래. 본선. 자, 번등기 줄 서놔요. 자, 번등기. 종국 등기 옆에 있죠. 번등기라고. 자, 종국 옆에. 그러면 종국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번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번등기. 자, 그러면 예비 등기 대표 선수가 있어요. 가등기. 별표 5개. 가등기는 무려 10점짜리야. 엄청나게 중요해. 가등기는 회피하면 안 돼요. 가등기. 가등기는 무조건 출제되는 거야. 민법 등기법에서. 별표가 5개짜리. 가등기 안 나오면 이거는 등기법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잡아봐요. 물건적 혈액을 장차 예비하는 게 무슨 등기? 예비 등기. 예비 등기의 대표 선수. 가등기. 물건적 혈액을 장차 물건적 혈액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등기. 뭐예요? 종국 등기. 종국 등기가 뭔데? 번등기라는 거야. 번등기. 자, 그러면 봐봐요. 막 책에서 막 봐봐요. 막 이런 거 봐봐요. 막 책에 봐봐요. 주등기, 번등기, 번등기, 주등기, 번등기, 주등기, 번등기, 주등기, 보등기, 번등기, 주등기, 번등기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막 책도 못 읽어가는. 그러면 자기가 봐봐요. 읽어봐요. 주등기, 형식과 방법에 따른 분류. 번등기는 혈액에 따른 분류. 혈액에서 중에서도 종국 등기를 뭐라고 그래? 번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체계가. 그러면 요게 이제 등기의 분류를 체계가 딱 써놓으면요. 쓰면 책이 강론 파트에 이 목차 순서대로 나오거든. 책 자체가. 그러면 혈액에 따른 분류로서 그렇게 잡아놓고요. 6번에 게시 동그라미 쳐놔봐요. 게시. 자, 그러면 신청 줄 쳐놔봐요. 신청. 그러면 그 밑에 당사자라고 써요. 자, 그러면 당사자가 게시하면 뭘까요? 그게 신청이야. 당사자가 게시하면 뭐라고? 신청. 그러면 촉탁 등기 밑에다 강공서라고 써요. 강공서가 게시하면 무슨 등기? 촉탁 등기라는 거야. 자, 직권 등기 밑에다 줄 쳐놔요. 그러면 등기관이 게시해주면 직권 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명령 등기 줄 쳐놔봐요. 그럼 명령은 법원이 게시해주는 거야. 법원이라고 써요. 근데 법원이라고 쓰고 가로 열고 이의신청이라고 써요. 이 신청이 붙어야 명령 등기야. 이 신청이 빠졌다. 그럼 명령 등기가 아니야. 법원은 강공서거든. 무슨 등기로 빠져? 촉탁 등기로 빠져버리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읽어봐요. 더 당사자라고 한다. 신청. 그래서 신청. 강공서. 촉탁. 무슨 신청으로? 이 신청으로.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이게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읽어봐요. 그렇죠. 이 두 개 물 거예요. 원칙. 뭐라고 써놨어요? 애외.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이건 무슨 규정이죠? 법률 규정이라는 거네. 그러면 등기하는 직권 등기와 법원의 명령 등기를 함부로 할 수 없어. 뭐예요?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돼. 법률 규정이라고 써요. 그럼 직권 등기는 원칙이야, 애예요? 애외. 그래서 직권 등기가 그렇게 골치를 아프게 해. 그래서 직권 등기 별표 3개짜리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봐봐요. 당사자, 신청, 강공서, 법원의
명령. 그렇죠. 명령. 무슨 신청이 있어야 돼? 이의신청이 있어야 돼. 이의신청. 이의신청이 빠지면 법원은 이쪽으로 빠져. 강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가 되는 거야. 이 두 개가 원칙. 이 두 개가 예외. 얘가 봐. 당사자 신청. 그러면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죠. 그러면 둘이 가면 뭐예요? 동동 신청. 혼자 가면 단독 신청. 집에서 신청해. 전자 신청. 방문했어요. 방문 신청. 이제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착착착착착 나올 수 있도록,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요거 등기의 분류는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능, 구구단 외우듯이 나올 수 있도록. 이거 봐요. 당사자, 신청, 강공, 적탁, 직권, 법원의 명령, 뭘로? 이 신청으로 잘라놔야 된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가서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6개 이제 요 등기 분류를, 다른 걸 시험을 봐야 돼, 사실. 적시 시험을 봐야 돼요. 적시 시험을. 그러니까 요 1페이지부터 뭐요? 4페이지까지 똑같이 뭐다 외워서 쓸 수 있도록 적시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과거에 제가 3년 전에, 4년 전에 제가 24년 전에 수강생들한테 뭐라고 그러냐. 자, 다음 주에 적시 시험 봅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안 해요. 그 이후로는 안 해. 그 이후로는 안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그 옆에, 자, 그러면 요 옆에 여백들이 좀 있죠. 자, 거기서부터 많이 안 적었을 거예요. 효력 옆에다가 거기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적어놔요. 일단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보설, 이변, 처소 써요. 우리가 민법에서 득실, 변경 하듯이. 자, 실체법상 권리변동은 득실, 변경. 그러면 민법에서는 득실, 변경이죠. 취득, 변경, 소멸. 그게 득실, 변경이죠. 취득에는 무슨 취득이 있어?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변경은 주, 내작, 주체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소멸은 상대적 소멸과 절대적 소멸. 그럼 민법은 득실 변경이라고 한다고. 우리 등기법은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소. 자, 제가 하도 안 해오니까 이게 뭐예요? 자, 여기 이제 잘라서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소. 그러면 첫 번째. 자, 보존. 보존 아까 다 배웠어요. 보존에 보자 딴 거예요. 보존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 다 까먹었다.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처음으로 개설.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니까 보존은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야. 자, 읽어봐요. 또 가꾸라고 그런다. 소유권이라고 그러니까 소유권. 소유권을 보면 가꾸를 보면 소유권.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처음 나왔죠. 기입등기네. 보존등기는 기입등기네. 그러면 최초로 개설해지니까 영수증 만들어줘야 되겠네. 소유권 보존등기. 그러면 보존등기는 뭐밖에 없어? 소유권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모든 등기 스타트는 어디에서 끊어져? 소유권 보존등기. 그러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별표가 5개, 보존은. 보존 등기는 안 나온 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심 키야. 자, 보존 등기는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죠. 그러면 일부만 개설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다? 주 등기로 이루어지는 거야. 자,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데 순위학 발표로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보존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난 지금 그렇게 연결될 거예요. 일단 보존의 의미를 정확하게 원하는 거예요. 이제 외워놓고 의미들을 이제 써먹으려면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일단 보존은 본능적으로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자, 두 번째. 아, 설정 아까 했었구나. 설정은 써요. 뭐라고 써놨죠?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거. 벌써 여기 봐봐, 읽어봐요. 창설, 무슨 등기? 기입등기네. 창설, 그렇죠? 기입등기. 새롭다. 그러면 소유권 설정 등기는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세봐봐요. 자, 소유권 설정 등기는 존재하지 않겠죠. 왜요? 앞에는 무슨 건? 소유권, 뒤에는
소유권 이익권리. 그러니까 소유권 설정 등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소유권 설정 등기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 이익권리를 창설하는 게 뭔데? 설정. 아까 그러면 요거는 쓸 필요가 없었죠. 그러면 소유권 이익권리를 무슨 물건이라고 그래? 제한물건. 제한물건 뒤에는 뭐가 붙어? 설정. 그래서 설정적 성계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한다. 질권을 설정한다. 그래서 제가 요거 때문에 옛날에 뭐예요? 민법, 대학교 다닐 때 민법 교수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교수님, 설정이 뭐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공부는 네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때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뭐예요? 그러면 제가 안 헷갈렸을 거 아니야. 봐봐요.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이 누구한테 설정해줬어? A가 B한테. 그러면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은 전세권자. 근데 이게 그러면 요 설정이라는 의미만 가르쳐줬어도 제가 뭐 6개월 만에 잡았잖아. 6개월 만에. 얘가 밥만 먹고 나면 얘가 설정자인지 얘가 건자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설정이라는 개념 그때부터 이제 민법 선생님하고 꼬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학교 민법 교수님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꼬이기 시작해. 한 번 꼬이니까 계속 꼬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논문도 못 쓰고 있잖아. 왜냐하면 찍혀가지고. 박사 논문도 못 쓰고 있잖아요. 박사 논문도 찍혀서.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한 너 논문 못 쓴다 그랬어요. 그럼 저는 뭐라 그래요?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안쓰러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쓰러운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그럼 결론적으로 설정이라는 것은 그러면 소유권 이익 권리를 많은 것 창설하는 것. 그렇죠? 자, 설을 잡았네. 여기 읽어봐요. 그러면 이전이네. 자, 이전은 아까 얼핏 이야기하고 왔어요. 자, 주체의 변경이네. 주체의 변경. 주체의 변동. 그러니까 인이 바뀌면 인에는 뭐가 있죠?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라는 거야. 항상 우리 법에서 인하면 자연인, 법인이냐. 사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연인과 법인이야. 저는 자연인이야, 법인이야? 자연인. 자, 그러면 법인은 뭘까요? 법이 주는 인격, 이게 법인이야. 법이 주는 인격을 갖추려면 등기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법인은 설립 등기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다고 그래. 그래서 법이 주는 인격, 간단하게 건지만 법인 이렇게 되는 거야. 법인도 몰라요? 법인이 뭐냐? 그러면 법인이 이래요. 그러니까 발전성이 없지. 그러니까 그러면 인에는 무슨 인이 있자? 자연인과 법인. 그래서 A가 B로서 바뀌었어요. 그러면 주체가 바뀌어서 안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전은 주체의 변동으로서 뭐예요? 이전이야. 이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전 앞에는 뭐가 붙을 수 있어? 소유권일 수도 있고 전세권이 들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이 붙으면 그때는 주등기, 전세권이 붙으면 그때는 부기등기로 있다. 그러면 이전 등기는 주등기가 한다. 어때? X. 변수가 뭐예요? 소유권인지 소유권 이익권인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뭐 읽어봐요. 표제부. 요거는 갖고, 요거는 얼고. 그러니까 표제부, 갖고, 얼고.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고는 소유권 이익권리잖아. 그러니까 이전 등기의 뭐의 변동? 주체의 변동.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변이죠. 변경은 객체의 변동이야. 객체의 변동. 자, 객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이 바뀌면 이게 객체 변동이야. 그러면 객체의 변동도 있지만 권리 내용 변동도 이때도 변경 등기야. 권리 내용 변동도. 변경. 객체의 변동. 그 다음에 아니면 뭐예요? 읽어봐요. 권리 내용 변동. 권리 내용 변동. 그때는 무슨 등기? 변경 등기. 거죠. 다섯 번째. 자, 처분의 제한에서 첫자야. 처분의 제한. 자, 처분의 제한도 매년 출제가 돼요. 여기에 별표 3개짜리예요. 자, 처분의 제한 함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영어는 자, 특약으로 정할 수 없어. 처분의 제한은 특약 안 돼. 계약도 안 돼. 그 다음에 영어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처분 제한은 특약으로 정할 수 없어요. 자, 계약으로 정할 수 없어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 여기에도 속상한 게 하나가 나와. 하여튼 우리 뭐가 벌렁벌렁한 게 나와요. 벌렁벌렁한 게.
그냥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만 나오면 뭐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가짜만 들어가면 마음이 약해져요. 자, 그러면 일단 가압류하고 가처분의 공통점은 읽어봐요. 처분의 제한이라는 거야. 처분의 제한. 그러면 가압류와 가처분은 특약으로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계약으로 정할 수 없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가압류는 그러면 언제 때 출발점을 어떠냐? 여기에다 금전이라고 써요. 금전. 여기는 금전 이의 권리, 피보전 권리가. 자, 여기는 뭐라고요? 금전. 그러면 봐봐요. 제가 채권자야.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을 꿔줬어. 근데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돈을 꿔줬어요. 근데 채무자가 돈을 갚아 안 갚아?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 채무자 재산을 찾아봐야 돼, 안 찾아봐야 돼? 찾아봐야죠. 그럼 책임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읽어봐요. 가압류. 그때는 가압류야. 자, 전세권을 설정해놨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놨어요. 세입자가 돈을 안 빼줘, 주인이. 그러면 그때는 가처분. 읽어봐요. 금전 이의 권리.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책을 읽을 때 가압류는 돈으로 출발했다. 벌써 돈을 뭐 해서 안 갚았나 보다 이거 생각하면 돼요. 한번 읽어봐요. 가처분은 금전 이의 권리가 되는 거야. 근데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갈까요? 자, 써요. 법원으로 가. 법원으로 가요. 자, 법원으로 가요. 법원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으로 가면 뭐예요? 이때 이의 신청이 있어 없어? 어디 있어 이의 신청이?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묶어요. 대표적으로 촉탁 등기예요. 촉탁.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명령 등기가 아니라 촉탁 등기라는 거야. 명령 등기가 되려면 뭐가 붙어야 돼? 이의 신청이 붙어야 된다는 거야. 이의 신청. 자, 근데 봐봐요.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요.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을 등기소로 가요. 등기소로 가게 되면 어때? 신청이죠. 가압류 가처분은 신청해야 한다. 어때? X야. 법원으로 가요. 법원으로 간다고. 등기소에 가면 등기관이 뭐라고 그래? 우리 취급 안 해요. 그래서 뭐예요? 각하. 이렇게 한다. 각하. 각하가 뭐예요? 거부라는 뜻이야. 거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몇 조로 각하하게 되느냐? 나중에 2호를 각하하게 돼. 2호가 뭐냐면 등기 안 되는 것, 되는 것. 이걸 규정해 놨거든. 그러면 뭐 가압류 가처분을 등기소로 가면 등기관이 각하하면서 우리 취급 안 하니까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을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대표적으로 법원, 무슨 등기? 촉탁 등기야. 가압류는 읽어봐요.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의 권리. 자, 6번째. 뭐라고 써놨어요? 소멸의 소자. 그렇죠? 자, 소멸이에요, 소멸. 그러면 소멸은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자, 봐봐요. 자, 상대적 소멸이 있고 절대적 소멸이 있겠죠. 그러면 객체가 전부 절대적으로 소멸하면 그때는 멸실 등기가 되겠죠. 권리적 측면이면 무슨 등기? 말소 등기. 그러면 일부가 멸실하면 그때는 변경 등기. 자, 그러면 소멸은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읽어봐요.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속 이렇게 해서 우리 등기 민법에 득실 변경하듯이 우리 절차법상 권리 변동 읽어봐요. 보설,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에 제한, 소멸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속 여기에서 매년 출제되는 게 있어요. 독점, 보전하고 읽어봐요. 처분의 제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등기법에서 중심키들이야. 중심키. 얘네들이 이제 중심이야. 중심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자, 이제 써먹어야 되겠죠. 봐봐요. A가 B한테 전세권을 최초로 설정했어요. 읽어봐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는 거네. 저 사람은 뭐예요? 전세권자야, 설정자야? 전세권자. 이 사람은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는 누가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B. 그래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나중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될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B가 C로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어? 주체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거예요. 전세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전세권이. 아까 이전은 뭐의 변동? 주체의 변동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만약에 B가 C로 바뀌면 전세권 이전 등기. 요 1억이 바뀌었어. 뭘까요?
그때는 읽어봐요. 객체 변동, 권리 내용 변동. 무슨 등기죠? 전세권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봐봐. 이제 수업 들으려면 전세권 설정 등기. 아, 그러면 최초로 해놨나 보다. 전세권 이전 등기. 인이 바뀌었나 보다. 그렇죠? 그러면 전세권 이전 등기. 전세권 변경 등기는 객체의 변동이나 권리 내용의 변동. 최초로 하면 전세권 설정. 이거는 전세권 이전. 요거는 전세권 변경 등기. 그럼 봐봐요.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 전세권 변경 등기. 그러면 요 단어들이 핵심 단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읽어봐요. 설정, 이전, 변경, 처분에 제한, 서면. 읽어봐요. 보전. 그래서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소. 오케이. 자, 오늘 목표가 여기까지였어요. 자, 원래는 요번 달은 제가 죽으나 사나 1시 반에 끝나려고 그랬는데, 오늘 좀 7분 정도 오버했네요. 오버한다고 A씨 그리지 말고요. A씨가 뭐예요? A씨가 읽어봐요. A씨 거꾸로 해봐요. C. 그래서 그 C 거꾸로 하면 읽어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시에린. 그러면 중국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A씨 그리지 말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이거는 매일매일 보라고. 외워질 때까지, 구구단 외워질 때까지. 이게 이제 그냥 5분 만에 요게 싹 스치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만, 그러니까 이번 달 목표는 요것만 하면 돼. 요 페이지만, 요 프린터 4페이지만.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책 나갈 때, 기초입문서 나갈 때는 그냥 설설 한번 생각하면서 감만 잡아달라는 겁니다. 오늘 요 페이지는, 4페이지는 그냥 줄줄줄줄줄 외우라고. 선생님, 저 오늘 복습이 안 돼요. 그러면 자, 주간에 쓰기 바빴어, 안 바빴어? 바빴죠? 그러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고, 야간에 또 한번 봐서 시간 되면 한번, 그때는 들어가면서, 암기가 안 되면 또 한 번 더 듣는 것도 괜찮아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페이지로 봐서는 몇 페이지 분량을 했느냐? 약 400페이지 분량을 쏟아본 거야. 기초공사. 이 4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분량으로서 기본서라든지 민법에서 약 400페이지 분량을 지금 쏟아본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엄청난 분량이야. 엄청난 분량으로. 그러니까 이걸 구구단 외우듯이 4페이지가 머릿속에 딱 적어야 된다. 선생님 저 오전에 쓰다가 세월 다 보냈어요. 그러면 야간에 한번 들만 더 해요. 오늘 같은 날은 등기법은.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자, 볼 수 있으면 보고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